자, 여기 제가 한자를 바꾸기 위해서 제가 노트북이기 때문에 스페이스바 왼쪽에 한자가 없어요. 그럴 때는 여기 검토에 가면 언어에 한자 바꾸는 거 있고요. 또 하나 이 검토에 아까 나왔던 거 있죠. 메모, 삭제 또한 여기에도 있습니다. 아까 그 내용이 나왔길래 더불어서 설명을 한 거고요. 어, 제가 입력할 때는 제가 그걸 하지 않았어요. 입력할 때 이 유효성 검사나 이런 것들은 녹화가 안 됐을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수업하신 분들 잘 인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작업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2번을 마쳤는데요. 기본 작업 2번에서 혹시 질문 사항 있나요? 이것이 안 된다, 뭐 이건 어떻게 하는지 좀 알고 싶다 이런 내용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자, 없으면 자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는 사무 용품 관리에서 입고량이 200 이상 300 미만이면서 제품명이 프로 끝나는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으로 나타내시오. 자, 기본 작업 3번으로 넘어가서 A4에서 H18까지죠. 예, 여기까지 됐고요. 여기서 뭘 쓰냐면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 필터를 사용하여 검색하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우선은 입고량이 200 이상 300 미만이죠. 그러면 여기에 범위값이 나와 있는 규칙이 있거든요. 상하 셀은 아니고 효과는 뭘 집어넣죠? 제품의 프로 끝나는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 필터를 이용해라. 필터를 이용해서라고 되어 있네요. 사용자 지정 필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데이터에 필터로 그냥 들어갈게요. 필터 들어갔죠? 자, 근데 요건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순간 좀 착각을 했는데 사용자 필터를 이용하려면 여기 다 잡아야 됩니다. 다 잡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잡고 나서 데이터에 필터를 딱 누르면 맨 위에 화살표가 생겨요. 각각이 다 필터들이 다 생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입고량이라고 돼 있으니까 입고량의 화살표를 누를 거예요. 입고량의 화살표 눌러서 됐죠? 여기에서 숫자 필터에 보면은 이상 이하라고 있어요. 크거나 같음 보다 작음이 아니라 해당 범위라는 게 있어요. 해당 범위를 선택합니다. 여기 보면 맨 밑에 사용자 지정 필터 있죠. 이거 눌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이상을 눌러주고요. 요거는 200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면서 했으니까 엔드 연산자로 들어가겠죠? 그다음 이번엔 300 미만 눌러서 미만 그리고 여기다가 300을 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줬어요. 나왔죠? 그 다음에는 제품명이 프로 끝나는 데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품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텍스트 필터를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시작 문자라는 걸 누를 겁니다. 아, 프로 끝나는 건가요? 프로 끝나는 그랬으니까 제품명에 텍스트 필터에서 끝 문자 여기다가 풀을 쓸 겁니다. 그런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프로 끝나는 것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다 AND 연산자로 묶일 겁니다. AND 연산자. 이 고량이 200 이상 이하로 나온 거죠. 자, 이렇게까지 작업했습니다.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적용을 할게요. 자, 전체 영역을 잡을 때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사용자 지정 필터의 결과는 A4에서 H18이라고 해서 이렇게 잡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 했어요. 필드 제목까지 같이 잡고 나서 데이터에 필터라는 걸 눌러주면 우리 항상 고급 필터만 썼잖아요. 필터를 눌러주면 이렇게 필드 제목에 이러한 화살표 모양이 나와요. 자, 그 중에서 사용자 지정 필터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우선은 입고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화살표 눌러서 그 다음에 숫자 필터에 가서 사용자 지정 필터를 쓸 겁니다. 이거로 해도 되고 해당 범위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떠요. 똑같이 뜹니다. 해당 범위가 뭐예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200 이상이니까 200을 눌렀고요. 그 다음에 300 미만이니까 300 미만을 나타내주고 당연히 얘는 AND가 돼야 되겠죠. 범위값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자,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프로 끝나는 거니까 펜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제품명을 눌러서 텍스트 필터에서 끝 문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끝 문자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끝 문자는 푸자로 끝나는 것만 찾아라 라는 거죠. 이렇게 한 결과를 나타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잘 됐네요. 이 문제 하길 잘했네요. 처음 하는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잘 확인해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이제 분석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시트, 얘가 왜 생겼죠? 시트 1, 시트 2가 왜 생겼는지 모르겠네요. 삭제할게요. 우선 더 보죠. 뭐 왜 생겼는지 모르는 거니까. 분석 작업 1번 볼게요. 아까 피벗 테이블 얘기 나와서 한번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영역을 다 잡고 시작할 겁니다. 그죠? 보고서 부분이 내가 선택한 셀 두 칸 위에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삽입에 표에 들어가서 피벗 테이블 들어갑니다. 그죠? 자, 기존 워크시트에 나타낼 건데 자, 여기서는 기존 워크시트 어디냐면 A12, A21에서 시작하라고 돼 있죠. 그죠? A21에서 시작을 할게요. A21. 자, A21에 선택을 했다면 보고서는 어디 나오는 거예요? A19에 나오는 겁니다. 자, 확인해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배송 시간대는 보고서 필터라고 돼 있죠. 배송 시간대를 요 필터 여기다 놓을게요. 놨더니 어떻게 돼요? A19에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필기 문제에서 이 문제가 나왔죠. 예. 내가 M5셀이었나? M5로 들어가야 되는데 M3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아까 틀린 것이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자, 계속 보겠습니다. 배송 지역은 행이라고 돼 있으니까 배송 지역은 행에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물품 종류는 열에다 갖다 놨습니다. 물품 종류는 열 레이블에 갖다 놓고 값에다가 거리의 평균과 거리를 갖다 놓고 평균을 하기 위해서 클릭,
값 필드 설정해서 평균 선택하고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송료의 최대값이죠. 배송료를 갖다 놓고 얘를 최대값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예, 계산한 후 값을 행 레이블로 설정하는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고요. 자, 이걸 좀 크게 만들어 놓을게요. 크게 만들어서 보면 자, 보세요. 결과값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열의 결과값이에요. 열의 합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가 행의 합, 여기는 열의 합, 여기는 행의 합이에요. 아까 여기가 없었죠. 즉 열의 합만 나타냈고 행의 합은 나타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걸 한번 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갔을 때 요약 및 필터에 들어가면 여기가 나와요. 자,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여기가 행이에요. 행의 합을 체크 해제할게요. 해제하면 얘가 사라질 겁니다. 이렇게 확인 누를게요. 사라졌죠. 지금 뭐만 있는 거예요? 열의 합만 남아 있는 거죠. 그 얘기였어요. 아까. 이해되세요? 지금은 이걸 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거 왜 아니라 요약 필터에서 체크해서 나타내 주는데 아까는 얘가 사라졌기 때문에 행의 합은 사라졌다. 즉 열의 합만 나타났다. 그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또 내용을 볼까요? 이렇게 해서 내용으로 표현하는 됐고요. 데이터 보고서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시고 그랬죠. 행의 총합계를 설정하는 거니까 들어가서 열의 총합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열의 총합계는 표시 해제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밑에 있는 여기가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행의 총합계만 나타나게 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피벗 테이블 할 때 보고서는 어디를 선택하고 해야 된다? A 22를 선택해야 19의 보고서가 나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2번으로 넘어가죠. 분석 작업 2번에서는 통합 기능이 나왔네요. 자, 통합 기능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서 표 1, 2, 3에 대한 프로그램별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의 평균을 2, 4분기 드라마 시청률표 여기에 계산하시오 그랬네요. 여기 안에 나타내라 라는 소리예요. 자, 다 잡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들어가서 통합을 선택합니다. 나왔죠? 자, 함수가 뭐였었죠? 함수가 넷째 주의 평균을 그랬으니까 함수는 평균이고요. 자, 함수는 평균이고 참조 한번 보겠습니다. 참조 표 1 다 잡고 추가하고요. 표 2 다 잡아서 추가 그다음에 표 3도 다 잡고 추가 세 가지가 추가됐고요. 첫 행과 왼쪽 렬을 그대로 따라가게 해줄 겁니다. 자, 원본 데이터 연결은 체크됐을 때 현재 있는 곳에서는 할 수 없다라고 했었죠. 꼭 잘 기억하고요. 자, 이건 이 상태에서 그냥 확인만 눌러주면 여기에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평균이 나타나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2 작업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매크로 작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매크로 작업 보겠습니다. 매크로에서 이 14셀에 나타내는 평균을 나타내는 거네요. 자,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 어디로 갈까요? 개발 도구로 가야 되겠죠? 자, 개발 도구에 가서 매크로 기록을 누를게요. 자, 첫 번째 매크로의 이름은 평균입니다. 평균. 자, 확인할게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 줄에 클릭한 후에는 AV, ER, AG 더블 클릭. 총 판매액을 다 잡고요. 괄호 닫고 입력 단추 클릭. 됐죠? 자, 이렇게 만든 것이 끝났으면 이제 기록 중지를 해야죠. 이 기록 중지 안 하는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기록 중지 꼭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바깥에 아무 셀이나 선택하고 매크로 기록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통화 매크로라고 되어 있네요. 통화. 자, 확인 눌러줬고요. 영역은 D4에서부터 D13까지 그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E4에서 E14까지. 자, 홈에 가서 표시 형식의 통화 형태를 누를 겁니다. 표시 형식의 통화. 표시 형식의 통화를 선택할게요. 이거 말고 좀 크게 보죠. 크게 보면 표시 형식의 통화는 뭐 없네. 여기 있네요. 이거 눌러서 해당하는 한국형 통화. 이거 통화입니다. 이게 통화니까 이거 눌러도 되겠죠. 선택해서 통화 형태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서 통화 만들어도 관계없는데 이 차이가 있어요. 이게 붙일 거냐 아니면 여기 통화에서 눌렀을 때 이렇게 떨어뜨릴 거냐. 그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히 뭐를 하라는 내용은 없죠. 그죠? 여기 볼까요? 생성한 후 텍스트를 통화로 입력하고 뭐 다른 건 없어요. 셀 포인트 상관없이 통화 문서가 매크로대로 인정한다고 했으니까요. 예, 됐습니다. 예,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셀을 선택할게요. 그런 다음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 꼭 해야죠. 예, 기록 중지했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는 거는 G3에서 H5네요. G3에서 H5까지를 잡고 삽입에 단추를 눌러서 자, Alt죠. 컨트롤이 아닙니다. Alt입니다. 놓고 평균 확인했고요. 클릭 한 번 더 클릭해서 드래그로 통화라고 평균이라고 써줄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위치가 G8에서 G10, G8에서 G10까지고요.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에 도형 들어가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클릭, Alt 누르고 클릭 들어갑니다. 자, 여기도 통화를 입력하고라고 되어 있죠. 자, 통화 가능하면 홈에서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매크로 지정. 셀에서는 매크로 지정을 할 수 없지만 이렇게 도형에서는 매크로 지정을 할 수 있어요. 통화 선택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잡고 표시 형식에서 일반으로 놓을게요. 일반. 그리고 여기도 선택해서 표시 형식에 일반으로 놓으면 다 사라지겠죠? 그리고 딜리트 눌러서 없애버리겠습니다. 평균 눌렀을 때 나오면 되고요. 통화 눌렀을 때 통화가 나오면 매크로가 잘 실행된 겁니다. 자, 전부 다 잘 실행됐기를 바라고요. 자, 이제 차트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트는 나와 있고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에서 총점은 필요 없죠? 자, 1번 성명별로 필기 면접 계열만 그랬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 데이터 선택해서 요 총점을 선택하고 제거했습니다. 확인해 줬고요. 그다음 2번 면접 계열의 차트 종류는 영역형으로 하래요. 면접이 자 이걸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죠? 서식에서 현재 선택 영역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면접이고요. 면접 선택이 됐어요. 디자인에 들어가서 차트 종류 변경을 누르는 거죠. 그래서 차트 변경은 여기서 할 겁니다. 요 면접에 해당하는 것을 어, 영역형으로 바꾸래요. 자, 영역형 누적이 아니라 영역형 이겁니다.
영역형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영역형 선택할게요. 자, 이건 뭐예요? 분산형. 종류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분산형. 그다음에 요거는 방사형. 그렇죠? 방사형. 할 수 있는 것만 나온 거예요. 자, 우선은 이중축으로 만들 수 없는 것들은 여기 안 나왔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영역형인 요거로 선택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로축의 표시 형식은 범주의 숫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로 나타내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는 확인해 주고요. 여기입니다.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나와 있잖아요. 요 첫째 자리까지 바꿀게요. 선택,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 서식 들어가서 여기에서 표시 형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거는 소수점 자릿수를 나타내는 공간은 아니고요. 여기 잡고 표시 형식, 형태, 차트, 축서식 아니고요. 표시 형식 맨 밑에 있네요. 여기입니다.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여기 소수점 자릿수를 첫 자리로 바꿔주면 엔터 하면 되겠죠. 됐죠? 자, 이거 X 눌러서 꺼주고요. 다음은 계속 보겠습니다. 범주에 숫자라고 돼 있어요. 숫자라고 돼 있던 것 같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서 표시 형식의 범주는 숫자. 잘 돼 있죠?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 계열의 선을 완만한 선으로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눈금선을 딱 이거 잡으세요. 선택했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으로 들어가요. 이 선이나 표식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효과 한번 볼게요. 효과 들어갔죠? 자, 채우기를 들어갈게요. 채우기. 여기 들어가서 선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우선은 완만한 선이고요. 표식은 사각형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선에서 완만한 선은 맨 밑에 있으니까 완만한 선으로 선택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표식이 자동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거를 실선으로 바꿔주고요. 자동해도 관계는 없을 겁니다. 채우기 완만하게 됐고요. 여기 표식이 여기 있네요. 선이 아니라 표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요거는 그냥 자동으로 둘게요. 표식에 가서 표식 모양이 있는데 여기 표식 옵션 있죠? 표식 옵션에 있는 요거를 자동으로 돼 있으면 안 나와요. 기본 제공을 눌러서 모양을 바꿔야 바뀌어집니다. 기본 제공을 눌러야 바뀌어져요. 이렇게 해서 나타내 줬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이런 부분들은 좀 처음 했던 부분이라 자, 되돌릴게요. 여기까지 되돌리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되돌리겠습니다. 없애는 건 할 줄 아니까요. 자, 우선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차트 종류 변경으로 바로 들어가도 돼요. 맞죠? 자, 그럼 여기 맨 밑에 혼합형을 누르면 아까처럼 나오는 거죠. 혼합형을 누르면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직접 면접을 필기였나요? 면접이었나요? 면접이라고 했으니까 면접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종류 변경을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게 원래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차트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종류 변경 들어가서 혼합형을 누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필기 꺾은 선형으로 바꿔야 돼요. 표식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면접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로 들어가서 할지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볼 땐 이거보다는 직접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차트 종류 변경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바꿔줬고요. 자, 두 번째는 소수점입니다. 자, 선택했고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축 서식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서가 아니라 밑으로 내리면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밑에 내려가서 범주는 숫자고요. 소수점 자릿수를 한 자리로 만들어서 엔터를 친 거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요겁니다. 얘를 완만한 선과 표식이죠. 자, 선택을 하고 오른쪽 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갔을 때 요 채우기를 딱 눌러서 선에서 선과 표식이 있는데 선의 맨 밑에 완만한 선을 눌러줬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표식에 들어가서 표식 옵션에 들어갔을 때 자동이 아니라 기본 제공을 누르고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다 나타냈고요. 범례는 아래쪽에 배치. 자, 범례 배치는 어떻게 했죠? 디자인, 그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에 들어가서 잠시만요. 우리 이거 녹화하고 있나요? 아, 녹화하고 있네요. 자, 차트 요소 들어가서 범례를 아래쪽으로 바꾸어 줬습니다. 이렇게 움직일 때 자동으로 바뀌게 하려면 절대 클릭 드래그로 여러분들이 옮기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차트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함수 들어가 볼게요. 함수죠. 했던 함수라 뭐 여러분들이 이거 했던 함수여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 했던 거잖아요. 그죠? 넘어가고 함수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것도 끄겠습니다. 안 한 함수 지금 이제 없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함수를 안 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를 안 했냐면 함수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안 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안 한 부분을 오늘처럼 새로 나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할 수는 없고요. 우리 지금 11시 48분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11시 55분에 자, 새로운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질문 사항이 있나요? 예, 질문 사항 없으면 11시 55분에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